안녕하세요. 애소르입니다. 네, 오늘 성우 때문에 하루 종일 가슴 많이 졸이셨죠? 이제 공모주 참여자들이 꽤 많이 이탈을 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하단 미만에 결정되는 공모주들도 조금 나와주고 완전히 힘든 시기를 지나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일도 에이럭스와 탐런 토탈 솔루션 두 종목이 같이 붙게 될 텐데요. 성우도 이 지경이라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탐런 토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동차 전장 부품, 주로 디스플레이 쪽 블루와 모바일 기기 OLED 부품의 ODM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LG그룹과 3년째 견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매출은 5천억 원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는 한데 영업이익률은 낮은, 그래도 꾸준히 흑자를 내는 기업이긴 했습니다. 다만 공모가는 상단을 28.6% 초과하면서 18,000원에 확정이 됐었고요.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 공모가가 밸류상 크게 매력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자, KB증권에서 배정받았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 없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확약 비율은 6.23%, 수요 예측대 1.73%였는데 아주 크게 증가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15일과 1개월이 단기 확약 비중이 장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확약의 퀄리티도 좋은 편이 아니에요. 자,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238만 3,247주, 상장 주식 총수의 12.18%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네, 유통 물량이 적기는 하죠, 확실히. 그리고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429억 원 규모, 오늘 상장한 성우에 비하면 2분의 1 정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비교적 가볍다. 그리고 상장 이래 유통 가능 물량을 들고 있는 기존 주주가 전혀 없었죠. 이런 유통 물량의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면 최종적으로 확약은 6.23%로 낮은 편이고 유통 물량 측면에서의 조건들은 좋은 편이다. 근데 시가총액이 약 3,523억 원. 이 종목의 전체적인 덩어리 자체가 조금 크다. 최종적으로 유통 가능 금액이나 기존 주주의 비중이 없다라는 것만 보면 YJ링크하고 정말 비슷한 조건이고 수준이긴 한데요. 시가총액이 YJ링크의 2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YJ링크는 더블까지 가줬지만 탐런은 그렇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수급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를 떠나서 우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존 주주의 비중이 없고 최종 유통 가능 금액이 411억 원. 전진건설 로봇, 얘도 기대는 조금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2,534억 원으로 조금 있는 편이었고 고가 기준 75%를 기록을 했습니다. 탐런은 시가총액이 전진건설 로봇보다도 더 무겁기 때문에 한 50% 정도를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청약에 참여할 때 기준으로. 근데 그때도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23년 대비해서 24년과 25년 실적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저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했었고요. 그리고 얘가 공모가를 산정할 때 유사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중에 단 한 개가 평균 펄을 높였던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러면 24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봤을 때 주당 평가가액이 약 18,845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공모가보다 4.7% 높은 수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공모가의 매력이 떨어진다. 유통 물량의 조건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수급이 붙어서 가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밸류 측면에서 보면 공모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게 가장 걸렸고요. 안 그래도 약간 이런 걱정들을 하던 와중에 지금 시메스, 웨이비스, 클로봇, 성우로 이어지는 대환장 파티. 지금 시초가가 손실이든 약수익 구간이든 그냥 시초가 매도가 가장 무난한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초가가 낮게 출발을 해도 수급이 도통 붙지를 않습니다. 아마 다들 안 팔고 초반에 기다리고 있어서 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내일은 더더욱이 시초가가 낮든 높든 우선은 시초가에 던지고 보자 라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장전 동시효과에 하한가로 매도 주문 내는 사람도 많을 테고 그래서 시초가가 또 낮게 출발을 할 테고 거기에서 바로 수급이 붙을 것이냐. 근데 요즘은 또 더 밑으로 뺀 뒤에야 약간 수급이 들어오는 듯 해서 탐런이 그래도 조건상 괜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수익 구간을 주면 정말 땡큐인데 그냥 요즘 종목들처럼 시초가가 마이너스 또는 공모가 수준으로 출발을 해버린다면
장 초반에 YJ링크처럼 아예 탈출하는 사람이 많아줄 때는 생각보다 빨리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처럼 다들 안 팔고 기다리고 있으면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탈출을 하거나 아예 밑에서 물 타고 정리하는 전략까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목표가 예측보다는 당일 대응이 맞겠습니다. 참고로 풀청약자 기준 손익분기점은 26%로 높습니다. 내일도 손실은 좀 각오는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자, 에이럭스도 간단히 볼게요. 에이럭스는 현재는 교육 용역 쪽 매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교육용 로봇과 드론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중이었죠. 그래도 드론 시장 진입과 북미 해외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매출과 순이익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적자 기업은 아니었어요. 흑자 기술 특례 회사죠. 공모가는 상단을 18.52% 초과한 16,000원에 확정이 됐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배정받았고요.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 미납은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약은 4.13%, 수요 예측대 0.33%에서 그래도 꽤 늘어난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5% 미만이라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 6개월 확약이고요.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하면 458만 2,712주, 34.62%에 해당하는 수준이라 여전히 조금 많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733억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얘는 또 무거워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도 높습니다. 68.28%.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적자 기술 특례의 상단 초과,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고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에이럭스도 상단 초과에다가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더 불안하긴 하죠.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가능 물량을 보유한 기존 주주가 전문 투자자, 벤처금융 1% 이상 주주, 기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봤을 때 투자 단가가 6,181원, 9,095원, 1,760원, 공모가 16,000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엑시트할 확률이 크겠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더군다나 일찌감치 다들 도망갈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장외에서의 상황을 조금 보려고 했는데 투자자 보호 신규 정책으로 인해서 전문 종목의 경우에 시세 정보 접근이 이제부터 제한됩니다. 우리가 시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에이럭스는 비교 기업으로 V1텍과 로보스타를 선정을 하면서 사업의 유사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죠. V1텍은 2차 전지 검사 쪽이고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 쪽. 게다가 두 개 회사의 PER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3년 예상 순이익에다가 두 회사의 평균 펄을 적용을 해버리면 주당 평가가액이 29,187원, 공모가보다 무려 82%나 높은 수준으로, 공모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처럼 그렇게 높게 산출이 돼버려요. 근데 에이럭스를 과연 이런 회사들하고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교육용 로봇 시장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세 개 회사였죠. 로보로보, 로보티즈, 에이럭스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매출액 기준 PSR로 비교했고 로보로보의 PSR은 6.09배, 로보티즈는 7.14배, 에이럭스는 4.43배. 그러면 로보로보와 로보티즈의 평균 PSR이 6.61배 정도가 되니까 에이럭스의 4.43배를 고려하면 상승률이 49% 정도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근데 이마저도 교육용 로봇 쪽의 매출 비중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나마 에이럭스에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 건 드론 테마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거. 지금 국내 증시에 수급이 완전히 마르면서 테마주만 좀 들쭉날쭉 반짝하는 상태잖아요. 이 드론은 연내 국산 자폰 드론을 수십 대 규모로 실전 배치하고 국산 드론의 성능 개선 사업과 배치 규모를 늘려갈 것이다 라는 이슈와 함께 미국에서 중국 드론 제품의 사용 금지 조치 법안이 처리됐다. 그래서 우리가 반사수혜가 기대되면서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드론 테마가 며칠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또 이런 이슈가 있었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전으로 진행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드론 보급이 안 되고 훈련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면서 또 드론 관련주들이 들썩거렸습니다. 내일 만약에 탑런이 제대로 못 간다면 그냥 에이럭스라도 드론 테마 엮여서 올라가 줬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조건면에서는 탑런 토털 솔루션이 훨씬 나은데 지금 괜찮아 보이는 성우도 수익 구간조차 제대로 안 주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뭔가 섣불리 기대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열심히 해보는 쪽으로 할게요. 우리가 청약할 때만 해도 탐론 토탈 60% 기대 수익과 에이럭스 30%의 기대 수익이 비슷한 수준이라서 탐론 토탈이 장 초반에 기대치를 달성해주고 에이럭스가 드론 테마 타고 조금 올라준다면 둘 다 좋은 결과일 수가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를 막 행복하게 그리면서 청약을 했는데 지금은 둘 다 뭐 손실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탐런이 그래도 좀 수익 구간이 나온다면 유통 물량의 조건이나 기존 주주의 비중, 그리고 유통 가는 금액의 사이즈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겠고 탐런도 별 볼 일이 없다면 지금은 아예 신규 상장주를 시장이 외면하는 분위기가 맞는 거니까 당분간은 조금 쉴 생각으로 진짜 할 만한 것 외에는 그냥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아침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